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직계조상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호칭을 다 달리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기저위패, 그러니까 집에서 모시는, 기제사에서 모시는 그 위패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현, 그러니까 나타나다,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 할 때 쓰는 글자죠. 그 다음 고,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학생은 지금 학교 다니는 게 학생인데 벼슬 없이 죽은 사람을 학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 부군, 부군은 죽은 남자 조상을 존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그런데 신이는 신령이 와서 앉아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학생인데 벼슬 한 사람도 있죠. 벼슬 한 사람은 여러 벼슬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 비는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 이런 뜻인데 여자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유인, 유인은 벼슬 없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광씨, 이거는 이제 진주광씨라는 성본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두 분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다면은 이 성본을 쓸 필요가 없죠. 유인은 남편이 벼슬 안 했으면 유인인데, 남편이 벼슬 하면은 옛날에는 부인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벼슬이 다 있어요. 그걸 외명부라 그러죠. 외명부 벼슬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러면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홀령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앉아 계시는 자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비 유인 진주광씨 신이는 돌아가신 어머님 진주광씨 홀령께서 나타나셔 앉아 계시는 자리, 이런 말이에요. 근데 족보는 보면은 여기 지금 그 병륜이라는 분은 부인이 3명이에요. 보면은 배전주희 씨, 배청송심 씨, 배고흥유 씨, 이렇게 다 배라고 적었어요. 그 여기 한예리라는 분은 부인이 2분인데 배의성김 씨, 취충주 박 씨, 여기는 배라 그랬고 여기는 취라 그랬어요. 그리고 완예리라는 분은 취금성김 씨, 이렇게 어떤 데는 배라고 하고 어떤 데는 취라 그랬어요. 배는 짝짓다, 배우자, 이런 뜻이에요. 걸맞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취는 장가들다, 아내를 맞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짝짓다 하고 어떻게 되는 건 좀 혼동스럽죠. 여기에 대해서 1686년에 발행된 전주채시 강의보 법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법례, 참 족보에서 법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원칙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가장 높여서 배라고 적고 그 다음 실이라 적었으며 족보를 만들 당시에 살아있으면 취라고 적었다 그랬어요. 이제 어떤 족보는 제가 보니까 부인을 실이라고 적어놓은 부인 족보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저 상하 뭐 귀천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귀천이 있을 때 배라고 적은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이라고 적으면 약간 그보다 낮은 거예요. 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왜 부인을 배라고 적는 게 원가가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실이라고 적어요? 배라고 적어야지. 그리고 어떤 성씨, 어떤 벼슬의 아무개의 딸, 혹은 어떤 벼슬 아무개의 손녀, 어떤 벼슬 어떤 성씨 아무개의 외손녀라고 적었다 그래서요. 그리고 설, 서는 서자, 을이면 을자예요. 설이면 철하고 적고 무슨 군 본관에 어떤 여자 성씨라 적었다. 제가 본 그 어떤 집안 행장에는 보면은 부인을 철하고 적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 철하고 적은 거는 이건 천하게 적은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귀천이 없어졌으니까
뭐 한글로 안에 그리 적든지 그 돌아가신 분이면은 배라고 적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배진주강씨 이거 하고 여기는 비유인 진주강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배진주강씨는 그 사람의 배우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렬의 배우자 진주강씨 이렇게 적기 위해서 배라고 적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하는 게 이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 진주강씨 어떤 차이냐면은 성렬의 배우자 진주강씨는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 진주강씨는 내가 2인칭으로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배는 아무개의 배우자 하는 3인칭이고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 2인칭이에요.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연촌공배가 평양조씨거든요. 제가 평양조씨 할머니를 직접 호칭할 때는 비평양조씨 그래야 돼요. 근데 연천공의 배우자로서 평양조씨 할 때는 그때는 연천공 배평양조씨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연천공 배평양조씨지 연천공 비평양조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평양조씨 할 때는 배평양조씨가 아니고 비평양조씨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혼동하는 사람 여러 번 봤어요. 그 연천공 비평양조씨 그러는 분들이 그 잘못 그 연천공 비평양조씨 그러면 연천공의 어머니 평양조씨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연천공의 배우자 평양조씨는 연천공 배평양조씨고 나의 할머니 평양조씨는 비평양조씨예요. 그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호칭이 사람이 살아 계실 때는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무, 조부, 조모, 부모가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부가 고로 바뀌고 모가 비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자는 고조고 여자는 고조비, 증조고 증조비, 조고 조비, 고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는 모로 부르다가 부모로 부르다가 살아 계실 때는 부모로 부르다가 돌아가시면 고비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가경보 1805년에 나온 가경보 중랑장공파 5세 연천공 행장인데 여기 보면은 자덕지 자가구 자호 연촌 우수 일호 존양당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호라는 게 있고 시호라는 게 있어요. 아호나 시호는 후손도 그 서슴없이 그냥 연촌공이 연촌공께서 이렇게 그 피휘하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아호 시호는 사회적인 호칭이에요. 근데 파 등 객관적인 호칭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집안에서 제사를 모실 때 지방이나 충문회, 연천공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몇 대 조고 이래야지 호를 넣으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파 같은 거 이런 거는 객관적 호칭이기 때문에 제3자도 보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에는 연천공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에서는 주관적인 호칭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서원제사에서는 호를 사용해요. 왜냐 후학이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제사를 집안에서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기 주암서원은 완전히 그 남은 향교가 모시는데 다른 집안을 보면은 그 서원제를 집안에서 모시는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원에는 집안에서 모시도 사실은 그 형식은 후학 입장에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후학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를 이용해서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암성원에 가보면은 연촌 최선생 이러고 그 신이 그 저 하메라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약 정리하면 남자 조상의 일상적인 호칭은 부고 여자 조상의 일상적 호칭은 모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이게 고와 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돌아가신 아무개의 배우자, 그럴 때는 배, 살아계시는 아무개의 배우자는 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직계조상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칭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옛날 사람들의 호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